또 세 번째, 시험에 또 엄청 잘 나오는 접속 구성의 오용이죠. 사실은 우리 국어의 대표적인 접속 구성이 뭐냐면 와, 과죠. 와, 과. 흔히 접속 조사라고 이야기하는 둘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있죠. 아니면은 뭐 A 및 B, A 또는 B, A 그리고 B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질 때 말이에요. 그럴 때 결국 뒤에 있는 서술어와의 관계를 잘 보라는 거예요. 보통은 뒤에 있는 건 맞는데요. 앞에 있는 게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잠시 착각해요. 물론 묶어서 설명하는 경제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국어와 영어를 잘한다. 아무 문제 없죠. 국어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줄여서 쓴 거예요. 나는 서울과 부산을 갔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격일 때. 예를 들어 나는 빵과 우유를 마셨다. 그럼 우리는 지금 순간 들리는 거는 우유를 마셨다가 들리죠. 끝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빵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빵은 먹는 거지. 액체가 아니니까 빵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시는 거죠. 중국은 땅덩이와 인구가 많다. 느낌이 어때요? 인구가 많다. 맞잖아요. 그러나 땅덩이가 많지는 않죠. 땅덩이는 넓고 인구는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이 음식은 맛과 영양이 많다. 첫 느낌이 어때요? 이 음식은 맛과 영양이 많아요. 그러면 영양이 많으니까 맞죠? 그런데 바로 와과에 맛이 많다고 하지 않잖아요. 맛은 좋은 거죠. 따라서 맛이 좋고 영양이 많다. 이렇게 각각 다른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맛과 영양이 좋다. 그러면 맞아요. 이건 둘 다 받는 말이죠. 맛도 좋아요. 영양도 좋아요. 이건 돼요. 그러니까 구성상에서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은 같은 접속 구성임에도 서술어가 달라야 하는지 이걸 우리가 명확히 따져봐야죠. 자, 그러면 자, 대학은 어떤 곳이에요. 전체의 주어 서술어는 맞아요. 그런데 뭐가 보인다고요? 바로 와과. 대학은 모든 시대와 나라에서 형성된 가장 심오한 진리 탐구와 치밀한 과학 정신을 배양하는 곳이다. 곳입니다.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예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과학 정신을 배양하다. 기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신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탐구를 기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와과 앞에 있는 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뒤가 틀릴 때도 있어요. 일부러. 근데 거의 대부분은 뒤는 맞고 앞이 틀려요. 왜냐면 멀리 있으니까 까먹기 쉽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중간에 동일한 형식인 을 하고 이렇게 호응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리탐구와에는 어떤 성분이 없다고요? 서술어가 없는 거죠. 배양하다의 서술어가 뒤는 맞지만 여기에는 안 받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서술어를 만들어줘야 돼. 자, 이런 것을 바로 부당한 공유라고 말해요. 하나의 서술어를 공유한 거고요. 아니면은 서술어의 잘못된 생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접속 구성의 오용, 접속 와관데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진리를 탐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을하고가 가장 기계적이고 교과서적인 문장 형식이에요.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 탐구를 하고 진리 탐구를 하고라는 목적어를 통해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뒤에도 과학 정신을 배양하다가 결국 대등하게 호응이 되겠죠. 자, 여기도 비슷해요. 그 나라 주민과의 충돌이나 오하지만 역시 또 대등하잖아요. 충돌이나 정체성을 상실. 그럼 또 있네요. 을 상실하다. 을하다니까. 이것도 주민과 충돌하거나 이래야 되겠죠. 이거는 을 충돌하다가 아니고요. 와니까 와가 주민과 충돌하거나. 그래서 또 서술어를 만들어준 거죠. 똑같아요. 새롭게 들어온 성분이 서술어. 서술어의 잘못된 생략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지만 꼭 서술어만은 아니되 접속 구성에서는 이렇게 중간 부분에 주목하라. 그래서 특히 와과 구성이 나올 때 접속에 와과 구성이 나오면 특히 의심하고 봐야 돼.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접속 구성이긴 한데 서로 대등하지 않은 범주를 준 거예요. 같은 범주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철수는 교통 문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그럼 마치 문제가 4가지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교통이나 주택이나 환경이 모두 사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훨씬 큰 거고 그 사회 문제 안에 교통, 주택, 환경이 포함된 거죠. 그럼 이렇게 대등하게 A, B, C, D처럼 주면 안 되고요. A, B, C와 같은 사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이것들을 포함해 사회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받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귀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와 같은 이게 다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 문제는 큰 거니까요. 자, 범주를 잘 설정하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병렬 관계. 아까 비슷해요. 철수는 국어를 잘하고 영희는 예쁘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도 남편은 친절하며. 그럼 친절하다라는 태도잖아요. 근데 부인은 교사래요. 뭐예요? 이게 벌써 대등하지 않죠. 직업을 말한 거니까. 그래서 한 명이 친절하며 한 명은 뭐 자상하든지 다정하든지 이런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직업은 직업끼리 남편은 뭐 과학자이고 부인은 교사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절하며 인정이 많다. 이게 당연히 좌우의 병렬 관계가 의미상 대등해야 되고요. 자, 이것도 보니까 한국 드라마 겨울 연가가 벌써 오래된 일이네요. 한 20여 년 전인데. 자, 대만, 중국, 하노이 등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처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안 맞는 건 뭐예요? 대만, 중국은 나라 이름이고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도시고 얘는 나라가 나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같은 나라끼리 주든지 그러면은 대만, 중국, 베트남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도시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그 나라에서 인기겠죠. 그 도시만, 특정 도시만 인기는 아니잖아요. 대만의 수도야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타이베이 아니고요. 중국은 베이징 아닙니다. 북경 베이징이고요. 역시 우리는 호찌민과 함께 하노이를 앞에 외래어 표기법에서 배우기도 했어요. 호치민 아니고요. 구수도는 호찌민, 현수도는 하노이, 베트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베트남으로 고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를 설명할 때 이런 거 있어요. 뭐 영어 아니면 뭐 일본어 그러다가 한글. 그 한글이 아니에요. 한글은 표기고요. 우리는 그냥 한국어라고 해야죠. 한국어. 그래서 한국어나 영어나 일본어가 대등한 거예요. 거기 갑자기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대등하고 같아야 합니다. 자, 5번째 부사어. 역시 부사어도 원래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왜냐하면은 부사어가 특정한 서술어와 수반이 되기도 하거든요. 다 알지만 절대로는 100%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서술어고 여기는 뭐뭐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당위적인 서술어가 나왔죠. 그래서 절대로와 알아야 한다의 호응이 맞지 않는 쉬운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운 거예요. 고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반드시 뭐뭐 할 줄 알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절대로 뭐뭐 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악기를 다루는 거니까 반드시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거겠죠. 자, 이런 당위와 관련된 것 중에는 모름지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학생은 모름지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부정어나 의문형 이렇게 특정한 서술어를 수반하되 하물며도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짐승도 제 새끼는 챙기는 법이거늘 하물며 인간이 그럴 수가 있으랴. 뭐 이런 거죠. 역시 하물며는 100% 의문형과 와야죠. 의문형 서술어가 오게 되는 거라서 그럴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하물며 그럴 수가 있으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서리적인 의문형이 오게 된 거죠. 인면 수심이다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사람의 탈을 썼는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과 같구나. 야, 사람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뭐 이런 거 말이죠. 자, 이렇게 의문형을 수반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우리가 부사어들 중에서는 뭐 여간 그러면 뭐뭐가 아니다 이런 거 있죠. 여간 맛있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매우 맛있다는 거잖아요. 여간 좋지 않아 매우 좋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간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형과 함께 또 수반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 어법의 예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아주 주옥 같은 예들을 교재에 구성을 해놓았는데요. 시간상 딱 요 정도만 제가 추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중복 표현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중복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의적 표현,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중복 표현으로 우리가 보고, 진짜 아까 역전압, 아니면은 무슨 뭐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뇌리속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복된 대표적인 시험용 사례잖아요. 자, 이것은 아버지의 그림이다. 어때요? 아버지의, 이 관형격 조사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해요. 중의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이것은 아버지의 그림이야. 뭐예요?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화가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아버지가 그린 거야. 두 번째, 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는 거야. 이거 비싼 거야. 우리 아빠가 산 거야. 아버지 거야. 아버지가 소장. 세 번째, 아버지를 그린 그림. 아버지가 모델이에요. 초상화인데 우리 아버지 그림이 아버지를 그린 거야. 이렇게. 자, 이런 식의 세 가지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고쳐서 아버지가 그리신, 아버지를 그린, 아버지가 소유하신, 알겠죠?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부정어가 왔을 때, 이것이 영어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완전 부정이냐 또는 부분 부정이냐. 이렇게 그 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말 그대로 친구들이 생일잔치에 완전 부정,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정말 노바디예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오지 않았어요. 초대했는데 막. 자, 두 번째는 다 온 건 아니죠. 일부만 왔다는 거예요. 부분 부정. somebody. 그래서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 자,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글자만 추가하면 중의성이 사라져요. 한 글자만 추가하면 친구들이 생일잔치에 다 오지는 않았어요. 다 오지는 않았다는 건 뭐라고요? 부분 부정. 그럼 이제 중의성이 없어져요.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도 돼요. 다는 온 건 아니에요. 엄마가 친구들 왔어. 엄마 다는 안 왔어. 지금 한 두어 명 안 왔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조사 는이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는데 그럴 때는 중의성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모두 오지 않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든지 완전 부정. 아니면은 다 오지는 않았다라고 부분 부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고치라는 거. 중의성과 관련된 전형적인 예들이고요. 아니면 이것도 나는 엄마와 동생을 백화점에서 만날 예정이다. 세 사람인데요. 이게 어디와 짝이 되는지 모르겠죠. 나는 엄마와 동생을 만난다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엄마와 함께 동생을 만날 예정이라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 이 와, 과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와 엄마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와 엄마가 같이 이제 동생을 만날 예정이. 이렇게 여기서 끊어주게 되면 이렇게가 되고 동생을 한 명 만나게 되는 거겠죠. 뭐 다양한 방법은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면은 나는 혼자서 엄마와 동생 두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풀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자, 네 번째도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비교. 비교의 모호성이라고 해요. 비교의 모호성이라는 것은 남편은 나보다 더 독서를 좋아하는 것이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독서를 더 좋아해. 나도 취미가 독서인데 남편은 와 완전 독서 광인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정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대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편은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라는 대상보다 독서를 더 좋아해. 사실 독서면 고상하지만 보통 게임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게임 더 좋아해요. 아니면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집에 오면 게임만 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의 비교의 모호성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들입니다. 다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인지 정도인지 둘 중에 하나로 풀어달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동어 반복이죠. 딱 전형적인 중복 표현은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요. 특히 고유 한자어가 돌이켜 회고하다 같은 말이죠. 회고라는 것이 결국은 돌이킬 회자잖아요. 돌이켜 생각하는 게 회고니까. 그러면 고치는 건 둘 중에 하나. 고유어를 남기든 한자어를 남기든. 대신에 이럴 때는 보통 회고해 보건대라고 고유어를 빼고 쓰는 게 더 간결하다고 봐요. 단지 우리 입장에서는 한자어를 빼고 순우리말을 쓰는 게 더 낫기도 하죠.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그래도 된다는 거고요. 자, 사실은 여기도 있어요.
형극의 가시밭. 사실은 이것도 있어요. 형극이라는 것 자체가 가시밭이거든요. 형극의 가시밭.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형극의 길을 걸어왔듯 가시밭 길을 걸어왔듯. 자, 그래서 고친다면 회고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가시밭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묻기도 합니다. 형극이 가시밭이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 도마 안중근이 했던 얘기. 예를 들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일일부독서 구중생 형극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가시, 형극이라는 말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나 있었네요. 자, 흡연이 담배를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담배 흡연율이라는 건 이상한 말이죠. 하나만 쓴다면 그냥 흡연율 이래도 되겠네요. 청소년 흡연율. 물론 어문 규정에 의하면 우리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 율열이었기 때문에 흡연율이 되겠죠. 대신에 뭐 예를 들어 사망률, 경제성장률 이런 거 할 때는 률을 썼던 우리 두음법칙 때 구별했던 것도 여기에 살짝 보입니다. 자, 또 머릿속에 뇌리라고 했는데요. 뇌리라는 게 머릿속이라는 거죠. 이게 속 리자거든요. 표리부동할 때 겉과 속이 표리니까요. 그래서 역시 둘 중에 하나. 즉 머릿속에 스쳐도 되고요. 뇌리를 스쳐도 돼요. 꼭 한자어로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요. 반면에 뇌리속이라고 마치 우리가 사이시옷처럼 막 붙이지만 이것도 틀리다는 거죠. 뇌리속을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친다면 뇌리를 스쳐간다. 머릿속을 스쳐간다. 둘 중에 하나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뇌리 또는 머릿속이죠. 제가 또 미리와 예가 겹치죠. 그러니까 미리 예비도 틀리지만 뭐 미리 예상하다, 미리 예견하다, 미리 예측하다 이렇게 다 틀리는 거예요. 중복된 거니까. 아니면 다시와 재자를 쓰는 것도 있잖아요. 다시 재고하다, 다시 재활용하다, 다시 재생산하다 이런 것도 다 중복된 표현이에요. 자, 또 별도의 따로도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중복된 것들은 거듭 아무거나 고유어든 한자어든인데 예비, 별도 이렇게 한자어로 줄여놓았습니다. 자, 중복된 표현의 사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무심코 중복인데도 막 쓰는 거 있어요. 뭐 백주대낮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가 틀리죠?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백주가 하얀 낮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중복된 표현이다. 백주에 또는 대낮에 이러면 되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참고로는 중복되지만 관용적으로 인정하는 말들도 있어요. 뭐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바다해가 겹치지만 고목나무, 초가집, 뭐 처갓집 이런 거 이게 겹치잖아요. 집가도 겹치고 나무목도 겹치지만 이거는 사전에 등재되어서 그냥 관용적으로 인정한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제 틀린 것을 많이 주겠죠.